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염화 채널입니다. 오늘은 친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켜고 연락처 한번 쭉 보시면 저장된 번호가 꽤나 많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전화번호 중에 내가 속마음을 털어놓는다고 전화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분이나 계실까요? 아니면 지금 내가 돈 1,000,000원이 급해 죽겠는데 자존심 다 버리고 사정할 수 있는 친구는 얼마나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은 스크롤을 올렸다 내렸다가 하다가 그냥 화면을 끄실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담배를 한 대 물거나 깊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와, 나 인생 헛살았구나. 남들은 중마고우다, 영혼의 단짝이다 하면서 다니는데 나는 정작 내 속마음 하나 털어놓을 사람이 없구나. 야, 난 철저히 혼자구나.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생각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친구라는 거에 대한 정의인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혹은 이 사회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심어놓은 친구라는 정의일까요? 정말 친구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조금 불편하고 어쩌면 조금 차가운 이야기를 할까 해요. 좀 냉정하게요. 우리가 그토록 목매는 진정한 친구, 속마음을 나누는 우정, 이런 거 어쩌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환상일 수도 있다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외로운 건 내 주변에 그런 친구가 없어서는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친구라는 정의, 2026년을 사는 지금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어쩌면 아주 오랜 그런 기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를 괴롭히는 그 지독한 외로움의 실체가 사실은 내 못난 성격 때문이 아니라 변화한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 우리의 낡은 생각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시계를 좀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혹은 우리 아버지 세대가 어머니 세대가 살던 그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때는 옆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윗집 부부싸움이 뭐 때문에 났는지 온 동네가 다 알았습니다. 김장을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배추를 절였고 누구 집 초상이 나면 내일처럼 달려와서 며칠 밤을 새워졌습니다. 좋게 말하면 정이 넘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개인의 생활이 없는 시대였죠. 독일의 사회학자 페르디난트 테니스는 이런 사회를 게마인샤프트, 공동사회라고 불렀습니다. 이때의 인간관계는 선택이 아니었죠. 태어나 보니 내 삼촌이고 태어나 보니 내 고향 친구였던 겁니다. 혈연, 지연, 학연, 이 끈끈한 네트워크는 당시에는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농사를 혼자 지을 수 없으니 품앗이를 해야 했고 흉년이 들면 옆집에서 쌀을 꾸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술 마시고 노는 사이의 친구가 아니라 내 생명줄을 쥐고 있는 운명 공동체 같은 존재였습니다. 당연히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고 내 약점을 공유할 수밖에 없었죠. 그게 생존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게젤샤프트, 즉 이익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알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밥벌이는 내가 회사와 계약해서 체결하죠. 농사를 짓기 위해 친구를 부를 필요도 없고 집을 짓기 위해 동네 사람들을 동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돈을 주고 전문가를 고용하면 되니까요. 사회는 이렇게 철저하게 계약과 효율,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이게 나쁜 걸까요? 아닙니다. 사회가 발달하고 변화하는 거죠. 더 이상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각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각자 도생의 시대로 진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우리 몸은 2026년의 차가운 도시 게젤샤프트 한 복판에 서 있는데
우리의 머리와 가슴은 여전히 1980년의 시골 마을 게마인 샤프트의 우정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익으로 맺어진 회사 동료에게 중마고 같은 의지를 기대합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취미 친구에게 내 빚보증을 서줄 수 있는 깊은 신뢰를 원합니다. 이건 마치 스마트폰을 쓰면서 다이얼 전화기에 묵직한 맛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도구도 변하고 관계의 정의도 변해야 합니다. 예전의 가족이 대가족 중심의 생존 공동체였다면 지금의 가족은 정서적 유대를 나누는 핵가족으로 변했습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친구가 내 모든 것을 공유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존재였다면 현재의 친구는 나의 여러 가지 모습 중 한 조각을 공유하는 느슨한 연대여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날 기준을 들이대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속 얘기를 안 하네. 가짜 친구야. 내가 어려울 때 발벗고 안 나서네. 내가 인생 헛살았어. 아닙니다. 여러분이 헛산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이 바뀐 겁니다. 끈끈함이 사라진 건 삭막해진 게 아니라 서로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산뜻한 관계로 진화한 거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마치 다이얼 전화기에서 스마트폰으로 핸드폰이 진화했듯 인간관계도 진화한 거죠. 우리가 응답하라 1988을 보며 그 시절을 추억하듯 친구라는 정의는 추억 속으로 사라지는 유물 같은 느낌이 돼버리는 거죠. 이 거대한 사회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여전히 도원결이 맺던 시절의 의리만 찾고 있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외로움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중 누군가가 자기에게 좋은 친구가 있다, 진심을 나누는 친구가 있다, 이런 사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분이 있는 거고 아닌 분이 있는 겁니다. 같이 희노애락을 계속 옆에서 나눈 친구가 있다는 건 물론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가 없다? 그건 그냥 여러분들의 성향입니다. 그 성향은 여러분 스스로가 잘 몰랐던 것일 수도 있죠. 그럼 이번엔 개인의 문제, 즉 성격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 MBTI라는 검사라는 걸 합니다. 사람 성격을 16가지로 나누는데 거기서 가장 먼저 따지는 게 뭡니까? 바로 E, 외향형이냐, I, 내향형이냐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만나야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혼자 있어야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좋고 나쁨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타고난 기질입니다.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 하는 것처럼요. 저는 사업을 오랫동안 해서 사람들이 다 저를 E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 I입니다. 어쩔 수 없이 E인 척하는 I인 거죠. T인 척하는 F이고요. 유튜브를 하니까 E 같죠? 아닙니다. 얼굴 잘 안 내보내잖아요. I입니다. 근데 왜 할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와, 이걸 나만 알고 있을 수 있나? 라는 생각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타고난 기질을 심리학에서는 기질적 적합성, goodness of fit이라고 합니다. 내 타고난 기질과 내가 처한 환경이 잘 맞아 떨어질 때 인간은 행복을 느낀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로지 외향적인 것, 친구가 많고 주말마다 약속이 꽉 차 있고 핸드폰에 불이 나는 그런 삶만이 정답이라고 가르칩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 처량하다고 하고 주말에 집에 있으면 사회 부적응자라고 수군댑니다. 마치 외향적인 것은 정상이고 내향적인 것은 고쳐야 할 병인 것처럼 몰아가는 분들도 계시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무너집니다. 원래 나는 혼자 책 보고 혼자 낚시하고 조용히 사색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남들이 보기에 친구가 없는 왕따처럼 보일까봐 억지로 모임에 나갑니다. 가서 즐겁지도 않은 술을 마시고 영양가 없는 수다를 떨면서 기를 다 빨리고 들어오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헛헛합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저 사람들은 정말 나를 좋아해서 부르나? 아, 힘들어.
여러분, 혹시 사람 만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더 편하십니까?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아주 고차원적인 정신 능력을 가진 분이시네요. 정신분석학자 앤서니 스톤은 고독, 즉 솔리튜드는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인간이 성숙해지는데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남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혼자 있는 건 고립이지만 내가 원해서 혼자 있는 건 고독입니다. 이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어른인 거죠. 그런데 왜 억지로 인싸 흉내를 내려고 하십니까? 왜 맞지도 않는 남의 옷을 입고 불편해 하십니까? 이런 성향의 사람은 당연히 공동체 생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하니까요. 그럼 친구에 대한 정의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자가 무리지어 다니는 양떼를 부러워하진 않습니다. 그건 그들의 생존 방식이니까요. 홀로 다니는 건 스스로가 혼자 다녀도 된다 판단될 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잘못 산 게 아니라 남들보다 훨씬 강인한 멘탈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즉 스스로 친구에 대한 정의를 내렸기에 그 정의에 따라 필요한 만큼 사귄 거죠. 그러니 제발 내 성격을 사회가 정해놓은 마음을 털어놓는 친구가 많아야 성공한 삶이라는 좁은 틀에 자신을 구겨넣지 마세요. 그거 자기학대입니다. 스스로 결핍을 만드는 고통스러운 삶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그토록 찾는 진정한 친구의 조건을 바로 진심이라고들 하죠. 가식 없이 내 모든 걸 보여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한테 100% 솔직하세요? 우리는 사실 하루에도 수십 번씩을 자기를 속이고 합리화하며 살지 않나요? 아니, 나도 내 속을 모르는데 남이 내 속을 다 알아주고 받아주길 바란다? 이거 우정을 구하는 게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는 건 아닐까요? 타인한테 신의 역할을 요구하는 겁니다. 철학자들도 이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 결론은 불가능하다입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타인에게는 영원한 이방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진심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돈이 없어서 쩔쩔맬 때 자존심 다 버리고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게 진심일까요? 거절당하면요, 그 사람들도 그 친구들도 삶이 있을 텐데. 아니면 술 취해서 상사 욕하고 마누라 욕하는 밑바닥을 보여주는 게 진심인가요? 우리는 그런 걸 받아주는 사람을 진정한 친구라고 정의하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내 인생은 실패했다고 단정짓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비틀어 보시죠. 진짜 친구는 내 찌질한 모습을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찌질해지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지켜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바닥을 보이지 않아도 되고 서로 예의를 지키고 존중해주는 관계가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가지 않을까요? 우리가 찾는 진심은 어쩌면 나의 나약함을 누군가가 전적으로 책임져 주길 바라는 유아적인 어리광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친구는 나의 치부를 보여주고 약점을 공유하며 서로의 말 못할 고민을 들어주는 건데 이런 사회가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점점 심화될 겁니다. 우리 중년 세대는 그래도 어렸을 때는 개마인샤프트를 흉내낸 집단에 살았습니다. 공동 집단 말하는 거죠. 새마을운동, 베트남 전쟁, 전두환, 박정희, 이런 사회는 개인화보다 집단화가 필요한 시기였고 그 시기를 지나온 분들은 공동의식이 훨씬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사회는 급속도로 발전해서 집단의 역량보단 개인의 역량을 더 강화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코로나 시절엔 강제로 격리까지 겪었잖아요. 우리 사회는 멈춰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젠 우리가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정의도 바뀌어야 하고 진심, 진정이라는 말은 천천히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제 가식의 시대, 인스타와 유튜브의 시대는 진정성이라는 것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줄이는 과정 중 하나가 됐으니까요. 인간은 그 시대에 적응하다 보면서 스스로 진정한 친구라는 말에 대한 정의를 더 강화합니다.
가질 수 없는 보석 같은 느낌으로요. 있을 수 없는 정의를 스스로 내리고 경배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을 불사르게 되는 겁니다. 명품같이 말입니다. 우리 다시 정리해 볼까요? 친구는 보석이 아닙니다. 어른의 우정은 서로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게 아니라 각자 자신의 짐을 묵묵히 지고 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 딱 거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핸드폰 연락처들을 보시죠. 여전히 쓸쓸하신가요? 여러분에게 친구가 없다는 건 그건 여러분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굳이 그것이 생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그걸 찾게 되는 건 시간이 많이 남으니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흔한 것 같은 보석이 나한텐 왜 없지? 라는 착각이 만드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회가 정해준 그리고 과거의 간섭이 만들어낸 친구라는 무거운 개념에 짓눌려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짐 내려놓으세요. 술 마시고 싶을 때 나오는 사람은 술친구로, 등산 갈 때 나오는 사람은 등산친구로, 일할 때 손발 잘 맞는 사람은 일친구로, 그렇게 가볍게 레고 블럭처럼 그때그때 내 인생의 빈칸을 채워주는 존재들로 인정하면 됩니다. 모든 걸 다 갖춘 완벽한 친구 하나를 찾으려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을 놓치지 마세요. 친구 없어도 됩니다. 내가 나 스스로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다면 말이지.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친구라는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친구라는 단어로 눌려졌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함께하는 여마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